반갑습니다. 10월 10일 로보택시 행사를 10일 남기고 테슬라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이버트럭 FSD 배포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측에서는 사이버트럭 FSD뿐만 아니라 세미트럭 FSD 가능성까지도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모두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테슬라 측에서 밝힌 공식적인 로드맵입니다. 이 로드맵은 사실상 거의 다 완료가 되었는데 마지막 남은 몇 개는 성취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분명 있었습니다. 특히나 사이버트럭 FSD 같은 경우는 사이버트럭이라는 차량 자체가 기존의 차량과는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해내고 말았습니다. 사이버트럭 공식 계정을 보면 아주 재미난 이미지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영화 매트릭스 주인공 네오가 나오는 밈을 올렸는데 여기 대사를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이 밈에 나오는 대사가 I know driving 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이버 듀드 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영화에서는 I know 쿵푸라는 대사가 나오죠.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네오가 매트릭스를 깨닫고 나니까 마치 컴퓨터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쿵푸와 관련된 지식을 머릿속에 모두 다 넣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쿵푸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마치 네오가 쿵푸라는 지식을 다운로드 받았던 것처럼 자율주행을 다운로드 받았다라는 것을 이 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FSD 12.5.5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하고 실제 주행 영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트럭에서도 FSD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이고 또 그 밖에 내부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운전자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되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적용되는 엔투엔드 자율주행이 사이버트럭에 최초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FSD가 적용이 되었는데 다른 차량에서는 아직까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고속도로 엔투엔드 자율주행까지 한 번에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럼 다양한 실제 주행 영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 홀마스 님께서 공유해주신 저녁에 주행하는 사이버트럭 자율주행입니다. 지금 장면은 도심으로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Not ready for Kim Kardashian yet.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본인은 충분히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였고 이전의 FSD와 마찬가지로 신호를 읽는 거 아주 손쉽게 처리하고 있으며 커브 역시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좌회전이 아니라 직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직진 차선으로 옮기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전체를 보게 되면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구간도 분명히 있었지만 처음으로 사이버트럭 FSD가 적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아주 고무스러운 점입니다. 사이버트럭은 말 그대로 트럭이고 또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과의 차이점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소프트웨어로 자율주행이 가능해졌다. 상당히 큰 함의를 갖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인상적인 주행도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커브 반경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또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도 잘 인지해서 그 사이로 파고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척쿡 씨께서도 그 유명한 비보 좌회전을 사이버트럭으로 테스트하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도 주요 내용만 함께 보겠습니다. I can't see. Okay, he's going very confident that it waited. 비보 좌회전을 하는데 중앙 대기 공간에서 굳이 대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부드럽게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뒤쪽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좌회전을 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상당히 아찔한 구간인데 역시 차량이 많이 올 때는 괜히 무리하지 않고 찬찬히 대기하며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포지션 자체도 완벽하게 정확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유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완벽한 포지션에서 대기를 하고 차량이 충분히 오지 않을 때 유턴을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 하나만 다운로드 받았는데 역시 언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모든 모델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이버 트럭에 처음으로 적용된 엔투엔드 고속도로 자율주행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도심 주행을 하다가 고속도로로 넘어가는 장면인데 넘어가는 순간에도 엔투엔드 자율주행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엔투엔드가 처음으로 적용이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주행을 고속도로에서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난 다음에도 차선을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가장 안정적인 순간에 차선을 바꾸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척쿡 씨께서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 깜빡이만 조절을 하였고 여기에 반응해서 엔투엔드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장 안정적인 순간에 차량을 조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자율주행 기능이 없을 때도 인기가 엄청났는데 도대체 얼마나 인기가 많아질지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밖에 사이버 트럭의 좌회전 모습인데 사실 거의 유턴에 가까운 좌회전입니다.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상당히 컴컴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만으로도 정확한 타이밍에 유턴에 가까운 좌회전을 성공시키는 사이버 트럭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 사용한 이 밈이 너무나도 적절하다는 걸 볼 수 있죠. 분명 수동 운전을 해야 되는 차량이었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번 하니까 이런 마술과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목격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결코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또 좌회전을 하는 구간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좌회전 각도가 상당히 가팔라서 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사이버 트럭 트레이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전 반경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트레이닝을 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이버 트럭의 FSD에 앞서서 우리는 Actually Smart Summon을 먼저 보기도 하였습니다. 기존의 테슬라 차량에서 업데이트 한 번만으로 코스트코와 같은 붐비는 곳에서도 차량 안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지만 이 차량을 소환하는 기능이었죠. 이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놀라서 손짓을 합니다. 저것 봐, 차량이 지 혼자서 움직여, 안에 아무도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며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게 훨씬 더 큰 스케일로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사이버 트럭 FSD의 파급력입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트럭을 구매한 다양한 연예인을 제이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킴 카다시안도 있고 비욘세도 있고 레이디 가가 등등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연예인들이 사이버 트럭 디자인만으로도 하드웨어만으로도 너무나도 탐이 나서 자발적으로 사진을 올리며 광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은 자율주행 영상까지 곧 올리게 되며 그런 영상이 올라오는 순간 S를 통해서 거두었던 전혀 다른 형태의 광고가 다시 한 번 더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엄청난 대규모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이버 트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테슬라가 만들었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고 이런 사이버 트럭에서조차 업데이트 한번 하니까 자율주행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이는 테슬라 브랜드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 정도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런 연예인들이 사이버 트럭의 FSD 영상을 올리는 순간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만드는 회사구나 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쇼크 같은 경우 9월 달에 제시하였던 모든 목표를 만족하였다 라고 밝히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엔투엔드 고속도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 사이버 트럭 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에도 조만간 배포가 될 것이며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직원들에게 먼저 배포가 될 것이다 라는 추가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글 같은 경우 지난 23일 사이버 트럭 계정에서 아쇼크가 FSD를 빨리 만들어주길 기다리고 있다 라는 글을 올렸고 아주 귀여운 밈으로서 아쇼크가 대응을 했었죠.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작업을 하였는데 결국은 열심히 노력하여서 과거 약속을 모두 다 성취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Actually Smart Summon 같은 경우는 레거시 S와 X에도 4분기에 배포가 될 것이다 라고 또 추가 약속까지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어려운 일을 단기간 내에 해내는 테슬라 기업 문화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정말 마법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했는데
하드웨어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테슬라가 아닌 다른 기업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X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필 듀언 씨 같은 경우도 테슬라 AI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필 듀언 씨가 밝힌 내용을 보게 되면은 9월 달에 약속했던 내용은 모두 다 성취하였고 10월 달에 훨씬 더 기대되는 것들을 준비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로보택시 이벤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이전에 테슬라가 밝혔던 로드맵 역시 모두 다 성취가 가능하며 플러스 알파까지 있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0월 달에 펼쳐지는 일은 로보택시 이벤트는 당연하고 자율주행의 후진 기능과 버전 13이 나와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평균 거리가 6배로 더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가능할 것 같았던 9월 달에 로드맵을 모두 다 성공시켰기 때문에 10월 달에 제시한 로드맵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으며 또 동시에 2025년도 1분기에는 FSD가 유럽과 중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규제 당국에서 승인을 받는다라는 전제하에 제시한 로드맵이지만 이제 2025년 1분기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6개월 안에 기술적으로 유럽과 중국으로 FSD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이버 트럭의 FSD가 확인되고 난 다음에 세미 트럭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역시 테슬라 공식 계정인 테슬라 AI에서는 잠깐만 기다려 뭔가가 더 있다 라는 답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젠글러 씨께서 이와 관련된 세미 트럭 영상을 올리는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라이다를 장착하고 있는 세미 트럭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모습을 다른 차량에서 많이 봤습니다. 바로 테슬라 FSD 테스트 및 보정 과정에서 진행이 되었던 일입니다. 라이다와 비교하여 비전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검증하는 과정이 세미 트럭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역시 로보택시 언벨 행사 10월 10일에서 추가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는 아주 재미난 노트를 남기기도 합니다. 바로 꿈의 경제라는 노트입니다. 이 꿈이 Dreams인데 이 타이틀을 보게 되면은 An Economy of Dreams라고 적었죠. 그런데 Dreams를 보게 되면 대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로 해석하면 꿈이 되는데 약자들을 합쳐서 만든 새로운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합쳤는지를 보게 되면 이 Dreams에 들어가는 D 같은 경우 데이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테슬라 차량에서 얻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최초의 현실 세계 인공지능인 자율주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스타링크와 X에서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죠. X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모으며 디지털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 기반이 되며 스타링크 같은 경우 사용자들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수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 프라이버시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스타링크 데이터가 오고 가는 지역과 관련된 정보는 아주 손쉽게 모을 수 있으며 GPS를 능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실시간 인터넷 지도를 또 스타링크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내게 된다면은 자동차 안에 현실 세계, 디지털 세계 인공지능이 합쳐진 새로운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 있는 그 뒷배경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글자인 R 같은 경우는 로봇의 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도 바퀴 달린 로봇이기도 하고 또 휴머노이드 폼팩터로는 옵티머스가 가장 유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테슬라가 드론이나 선박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E 같은 경우 에너지를 의미하고 테슬라 에너지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또 그 다음 I는 AI를 의미하고 M 같은 경우 제조를 의미하는 manufacturing, 마지막 S는 우주를 의미하는 space를 넣어서 이 Dreams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테슬라가 이 Dreams 꿈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자동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다가오는 로보택시 이벤트 그리고 테슬라의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짐에 따라서 사실 이 하드웨어는 껍데기에 불과하였고 훨씬 더 큰 상품과 서비스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크루즈 같은 경우는 150만 달러라는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왜 이 벌금을 내게 되었냐면 작년에 발생하였던 사고와 관련해서 대응이 미흡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냐면 지금 이 뉴스 같은 게 작년
10월 3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사실 좀 사고가 많이 끔찍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크루즈 차량이 사고에 개입되었던 크루즈 차량인데 당연히 운전자도 없고 안에는 승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치게 되었고 그 보행자가 차 밑으로 깔린 상태에서 6m 정도 차량이 더 움직이게 되어서 아주 심각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측에서는 이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그 결과 150만 불의 벌금을 물게 된 것입니다. 또 비슷하게 웨이모 같은 경우는 과거 일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유턴을 하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길을 막고 있는데 이게 또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기금 모금 행사에서 돌아오는 도중이었는데 이 웨이모가 정신을 못 차리고 길을 막아서 또 대기하는 우픈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테슬라 자율주행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율주행이다라고 각광받던 그 자율주행의 실제 현실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 손쉽게 볼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원 데이터, 실제 일어나는 일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드디어 수수께끼 같은 이미지들의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나 이 첫 번째로 공개되었던 이미지 같은 경우 사실 매트릭스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키보드까지 등장하여서 사실 0에서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저도 하였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도 추가 공개가 되며 결론적으로는 0% 할부 프로모션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처럼 이미지를 3개를 공개했던 거는 아마 3년까지도 0% 할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 사실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0% 할부 프로모션을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도 많았죠. 그리고 테슬라가 약속했다시피 2025년 1분기 유럽과 중국의 FSD가 확대가 되게 된다면 한국만 배제하기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국가에서 최신 자율주행 서비스가 펼쳐지게 된다면 무조건 세국 정책을 펼치기 힘든 환경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내용이 0% 할부 프로모션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한국에서 FSD가 진행되는 그 미래 결코 머지않은 미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테슬라의 핵심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인 콜텍스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FSD가 트레이닝이 되게 되고 아마 이게 버전 13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버전 12에서도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드웨어 폼팩터를 떠나서 다운로드만 받으면 자율주행이 되는 정말 신비로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데 이 콜텍스에서 만들어지는 버전 13, 또 그 이후에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가능하게 해주는 자율주행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